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그 진실을 파고드는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축구계에서 벌어진 참으로 기이하고 도저히 믿기 힘든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완전히 좌절된 한 팀이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페널티킥 골 하나에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차지한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터질 듯한 환호, 이 뜨거운 눈물, 그리고 저 상징적인 상의 탈의 세리머니까지 정말 대단하고 극적인 광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겠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저토록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조 꼴찌 탈출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에서 간신히 최하위를 면한 것을 두고 저렇게 목숨을 건 듯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체 중국 축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 열광적인 환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 김준석이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집중 분석할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중국의 마지막 경기였던 바레인전입니다. 이미 직전 경기였던 인도네시아전에서 패배하면서 월드컵 본선행의 꿈이 산산조각난 중국.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조 최하위, 즉 꼴찌라는 쓰라린 수모만큼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공격, 의미 없는 패스가 오가며 90분 내내 그들의 축구는 길을 잃은 듯 보였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0대0 지루한 무승부로 끝나며 결국 최하위로 예선을 마감하나 싶던 후반 추가 시간 3분. 바로 그때 마치 하늘이 도운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겁니다. 실축하면 그대로 조꼴찌가 확정되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이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부담감을 짊어지고 키커로 나선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팀의 베테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18세의 신성 왕이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선수는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왕이둥의 감격적인 A매치 데뷔골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로 그 세리머니가 이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단 한 골짜리 승리 뒤에 가려진 더 거대한 패배와 구조적인 문제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레인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보여준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상대가 아시아 최강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볼 점유율은 고작 40%에 그쳤습니다. 축구에서 점유율 40%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90분 내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녔다는 뜻입니다. 공을 갖기 위해 뛰는 게 아니라 공을 뺏기 위해 뛰어다녔다는 이야기죠.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슈팅은 13개나 때렸지만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만들어낸 필드골은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에 기댄 중거리 슛이나 개인 능력에 의존한 단조로운 돌파뿐이었습니다. 잘 짜인 부분 전술,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유일한 득점은 상대의 핸드볼 반칙이라는,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전술의 완벽한 부재입니다. 감독의 전략이 그라운드 위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계 무대를 꿈꾸는 팀의 경기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뼈아픈 기술적, 전술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술적, 전술적 문제는 어쩌면 시간을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점은 바로 그 요란했던 세리머니 한 장면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자국의 팬들조차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맞는 말입니다.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월드컵 탈락이라는 더 큰 실패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한 팀의 수준은 그 팀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최하위를 면했다는 사실 하나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호하는 모습, 이것은 그들의 목표치가, 그들의 기준선이 얼마나 처참하게 낮아져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승리에 만족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과 야망은 사라지고 그저 눈앞의 작은 결과에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위험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가장 중요했던 큰 그림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환호하는 동안 아시아의 다른 강팀들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결국 바레인전 승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꼴찌를 면했다는 일시적인 위안? 그것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 위에 잠시 붙여놓은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한 채 작은 성공에 취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가장 큰 병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병의 가장 충격적인 증상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바로 그날의 영웅이었던 왕위동 선수, 그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한마디에서 말입니다. 네, 앞서 우리는 중국 축구가 가진 기술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하나의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할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날 팀을 꼴찌의 수렁에서 구해낸 영웅 18세의 신성 왕이둥 선수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뛰는 건 쉽지 않아요. 차라리 중국 슈퍼리그에서 2년 더 뛰는 게 낫습니다. 유럽에서 축구하는 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둥 여러분, 지금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명문 클럽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중국 축구 최고의 유망주, 14억의 희망이라 불리는 바로 그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유럽으로 갈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사에 따르면 그는 유럽의 음식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럽에 가더라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 그 가장 깊은 핵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이 마인드셋, 사고방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 큰 세상과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안일함,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 주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안전제일주의.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를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병의 정체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축구의 부진을 두고 감독의 역량, 유소년 시스템 혹은 피지컬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선수 본인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그라운드 위의 상대팀이 아닙니다. 이란도, 일본도 그 어떤 강팀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안락함이라는 거대한 벽, 바로 그 컴포트 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안전한 감옥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제일주의, 이 컴포트 존에 안주하려는 사고방식이 불러온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이 비극입니다. 실패의 모든 책임을 이제 갓 18살이 된 어린 선수 한 명에게 전부 떠넘기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보십시오. 결승골을 넣어 팀을 구한 영웅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 앞에서 눈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 팀의 베테랑 선수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수들을 이끌어야 할 코칭 스태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18살 소년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 이것은 건강한 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린 선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구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결국 끔찍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왕이둥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왜 유럽 진출을 망설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택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자국 리그에 머무르면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황금 감옥,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 선택의 결과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둥팡조, 하오진민, 장위닝, 그리고 최근에 우레이까지. 이들은 모두 한때 왕이둥 못지않은 초신성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순지하이를 제외하면 이들 중 유럽 무대에서 확실하게 성공을 거둔 선수가 과연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재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거친 도전을 이겨낼 강철 멘탈, 시련을 견뎌낼 단단한 정신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너무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락함이 낳은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서 현재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실패의 거대한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실패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처참한 수준의 기술적, 전술적 빈곤입니다. 바레인을 상대로 필드골 하나 만들지 못하고 행운의 페널티킥에 의존해야만 했던 그 무기력함. 창의성도 약속된 플레이도 없는 그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경기력. 이것이 그들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둘째, 스스로의 격을 깎아내리는 소인배 근성입니다. 월드컵 탈락이라는 대실패 앞에서도 고작 조 꼴찌를 면했다는 사실 하나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환호하는 모습. 이것은 그들의 야망과 기준점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을 회피하는 비겁함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받는 최고의 유망주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실력을 증명할 황금 같은 기회를 두렵다,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그 나약한 정신. 이것이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그는 경기 후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에서 만나자. 참으로 감성적이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치명적인 병을 그대로 둔 채 대체 무슨 수로 2030년 월드컵 무대에 서겠다는 말입니까? 이 썩어 문드러진 토대 위에 어떻게 마천루를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약속은 지금 이대로라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이 안락함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깨부수고 나오지 않는 한 중국 축구의 시계는 2030년이 와도 2034년이 와도 영원히 멈춰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성장을 멈춰버린 한 축구 문화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결코 편안한 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부수기 위해 컴포트 존 밖으로 뛰쳐나올 용기를 가진 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법을 아는 자들만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꼴찌를 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 가장 혹독하고 치열한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국 축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